네, 이제 다음 세 번째 강연은 이제 코로나 이후 주목할 부동산은 정해졌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 빠시형으로 유명한 스마트큐브 김학렬 부동산조사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40분 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희 강의를 준비할 때는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7월 달 들어서 굉장히 놀라운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오늘이 이제 7월 15일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 대책 대부분 이제 세무 이런 그 세금 문제들을 강화하는 대책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문제는 좀 이슈에 덮여버리고요. 과연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더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집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시더라도 정말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품들, 입지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조금은 좀 따져보고 사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로나와 부동산 시장은요, 인과관계가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주식하고 부동산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금융권, 주식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다 투자 수요인데 부동산은 투자 수요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 실수요입니다. 실수요이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가 터지던 집값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여러 문제 상관없이 살 집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집을 보거나 보여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반기로 이런 좀 주택의 거래 관계들이 밀렸거든요. 결국은 이렇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주택 거래를 못한 것까지 몰려서 아마 주택 수요는 더 증가할 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요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는 무조건 이사하는 집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좋은 지역들, 거기다 또 학원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아마 전세 시세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매매 시세도 역시 정상 가격을 회복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를 따질 것은 아니고요. 이미 코로나 단계를 넘어서 하반기 때는 실거주 위치를 정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 실수요 시장과 코로나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실수요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었냐면요. 상반기 때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만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서 아마 1순위 조건을 획득해서 청약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은 다주택자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 시장인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신규 청약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 실거주 시장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그대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사서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투자 시장은 위축이 됐는데 이 투자 시장도 현재 규제 정책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층들이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향방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일단은 실수요층들도 조금 위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관망 시장이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실거주 입지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수요층들은 의사결정을 빨리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좋았던 입지들은 더 아마 계속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1급 입지들이 거래가 된 다음부터는 중급 입지들, 하위 입지들 이런 순서대로 아마 계속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인데요. 정부의 규제 같은 경우는 결국 다주택자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한 번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세금 규제 때문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들은 아마 매물로 내놓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순서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안 팔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시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기가 없었던 상품들 위주로 아마 먼저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의 그런 또 행태들을 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은요, 비싸고 좋은 것들은 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 최소한의 자금을 투여해서 단기간 시책을 보는 것들을 갭 투자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좀 강남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큽니다. 일단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규제가 원체 심하기 때문에 단기간 시세,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가는 세금으로 다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입지가 좋은 것들, 인기가 많은 곳은 이 투자자들의 좀 관심 지역은 아니었었고요. 오히려 이런 비규제 지역 내 규제가 없는 입지들이 보통 관심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대규모로 이 비규제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기 됨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던 입지들에게 매물을 내놓게 하는 그런 영향들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쌓여서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오히려 더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양극화 시장으로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규제가 심한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의 대체 투자 시장들을 조금 더 찾아볼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예가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나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을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일 텐데요. 결국 지금 617 대책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나왔던 710 대책은 세금 규제 대책이기 때문에 입지의 분석이나 상품을 분석하는 데는 조금 맞지 않고요. 이건 아마 제 다음 시간에 제네시스 박님께서 아마 분석을 해주실 거 예상이 되고요. 저는 순수하게 어떤 상품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22번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토교통부는 뭘 했느냐라고 김현미 장관님을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22번째 대책이 아니라 4번째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 공격을 한 언론들도 많고요. 김현미 장관님의 4번째 대책이라는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센 대책이 나왔어요. 2017년도에 8.2 대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9.13 대책이 나왔고, 2019년도에는 12.16 대책이 나왔고, 2020년도에는 이번에 6.17 대책이 나왔거든요. 결국 한 해당 센 대책 하나씩 따지게 되면은 4번째 대책이 맞고요. 그 사이사이에 추가 대책까지 합치게 되면은 22번째 대책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대책이고요. 저는 그냥 2017년도 8월 1일 나왔던 8.2 대책의 후속 대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규제 지역을 지정했고요. 그 규제 지역 내에서 어떤 규제들을 할 것인지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세부적으로 채워놓은 것들이 그 이후에 나왔던 대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첫 번째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던 지역들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이 있고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은 원래 규제 지역이었던 데들이었고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풍선 효과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원래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규제 지역은요, 투자 수요, 투기 수요랑 상관없이 수요가 많은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입지는 실수요만으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입지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어떤 지역이 있죠? 서울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가 다 일단 규제 지역이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경기도에서는 4개 지역입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이죠. 그리고 광명, 그러니까 하남까지 포함해서 하남, 분당, 과천, 광명 요 남쪽에 있는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었었고요. 입지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요 지역들은요,
투자 투기 규제랑 상관없이 실수요만으로도 계속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에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층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규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수요층들이 존재하는 이상 시세는 계속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같이 입지가 좋은 데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들은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일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서울 찾을 때는 강남 3구나 용산구를 보시고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을 하고 서울 중위권 지역들을 봅니다. 그리고 중위권 지역에서도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서울 하위권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경기도나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용인시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12억 정도 해요. 84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용인에 무슨 12억이냐.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수원 영통구 갔더니 거기 이미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비쌌고요.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수원의 팔달구라든지 뭐 권성구, 장안구 갔더니 거기도 신규 아파트가 뭐 12억, 13억 갑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12억, 13억짜리를 보고 너무 비싸서 서울로 복귀를 했더니 소위 말하는 좀 저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노도강, 금강구입니다. 서울 동북구에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이 노도강이고요.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이 금강구일 텐데 거기 갔더니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는 많이 싼 거예요.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들이 많았던 것들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다가 없다 보니까 그 노도강 금강구의 아파트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결국은 저렴하지만 서울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노도강 금강구까지 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들인데요. 결국은 서울의 상위권 지역, 중위권 지역, 경기도의 상위권 지역, 인천의 상위권 지역이 다 오른 다음에 그 다음 맨 마지막 오른 지역들이 서울의 하위권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서울의 이 하위권 지역인 노도강 금강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요. 정말 수요 대비 공급이 적구나, 공급 대비 수요가 많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 강남이나 용산처럼 눈에 띄게만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이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어서 실거주를 한 10년 동안 하실 생각이라고 하면은 노도강 금강구라도 자가로 매수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경기도나 인천보다 더 쌉니다. 일단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경기도에서는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을 따져봤더니 과천, 하남, 분당, 광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은 왜 많이 올랐냐? 결국은 입지 조건들이 좋아졌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자리가 증가했고 또 하나는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졌고 세 번째는 양질의 주거시설, 즉 새 아파트가 세 단지 이상 들어온 지역들을 입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교집합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천, 광명, 하남, 분당이 그런 조건들에 부합해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요, 이제 반대로 이 지역과 무관하게 시세가 쪽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10년 동안에 절대 가격이 빠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 지금 말씀드린 다 동남권인데 서부권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일 텐데요. 맨 꼭대기에 파주가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일산 서구, 일산 동구가 시세가 빠졌고요. 그리고 김포시가 시세가 빠졌고 인천 서구가 시세가 빠졌습니다. 이 5개 지역은요.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시세가 빠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입지가 좋아도 수요가 있어도 입주 물량이 너무 많게 되면 시세가 빠진다는 거 교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시세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많은 입지에다가 공급을 많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세가 오르지 않는 지역들은 공급을 하지 않는 게 맞는 전략인데 최근에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공급을 더 안 하고요. 공급이 원래 많았던 지역에 공급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아마 동남권 지역이 시세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 서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조금 더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거주 목적으로
어느 입지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을 능력껏 선택하시는 것들이 가장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당연히 괜찮지만 만약에 좀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뭐냐면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데요.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요, 가격과 상관없이 분양이 다 완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가 붙기도 하고 점점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철저하게 이런 청약시장에서 배제를 시켰고요. 무주택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냥 가점 혜택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 시세를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낮춰놨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지역들이 바로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미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나 입지적인 것들은 검증이 끝난 입지인데 분양가도 싸잖아요. 시세도 세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은 무조건 청약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청약 분양권이 거래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거래되는 지역들은 분양권을 피주고 사는 것들도 유효한 투자 전략이고요. 아니면은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피가 너무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잖아요.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워낙 청약이 잘 되다 보니까 최근에 비규제 지역까지도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요, 원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부분들입니다. 서울에 25개 구고요. 인천은 아닙니다. 인천은 추가된 것 때문에 일단 2순위를 밀어놓고요.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 분당, 과천, 광명이 그렇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그런 입지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수성구랑 중구가 그렇고요. 광주에서는 광산구, 서구, 남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이제 됐다 안 됐다 지역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원래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입지는요, 입지 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격 분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인한 좋은 입지고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깎아놓은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가장 심했던 단지가 어디였었냐면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었습니다. 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가요, 허그라는 데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정한 분양가가 29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싼 가격이냐면요, 둔촌주공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평형대입니다. 12,000세대고요. 아마 강남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랑 비교해도 그만큼 좋은 아파트인데, 뭐 강남구는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구에 있는 강동구에서 현 시점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고덕동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이 제일 좋은 아파트일 텐데요. 두 단지를 합친 것보다 둔촌중이 더 크고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이 평당 7천만 원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시움과 아르테온보다 더 좋은 입지가 더 좋은 상품이 2,9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대 시장에서 2,900에 분양하면요, 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실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것들을 청약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당첨이 되는 순간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중에 로또가 되는 것들이죠. 정부가 준 굉장히 좋은 혜택 중에 하나니까 그 이하의 피를 주고서라도 뭐 입주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금 부분들은 이제 제네시스 반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요는 이것입니다.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다 올랐잖아요. 원래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리게 되면은요, 다주택자들은 팔게 돼 있는데 지금 양도소득세를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가 없게 됐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정도의 좋은 입지, 인기가 많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더 아직까지도 귀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은 아마 양도 차익이 없는 상품들일 겁니다. 인기가 없었던 것들이죠. 시세가 안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우리는 좋은 걸 사야지 남들이 안 사는 걸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상품들을 규제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들 보시면 아시는데요. 지금 결국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외의 상품들은 실수요 목적 혹은 투자 목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일단은 규제 지역 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는 것들이죠.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 형태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그런 것들을 한번 투자 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거가 이제 그 향후에 우리 정책을 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 중요한 장표인데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정된 시기가 김영삼 대통령 때였었는데 저 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이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세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실 일은요. 입주 물량이 어디가 많은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요. 2008년도 전후에 잠실에 2만 6천 세대가 동시에 입주함으로써 잠실 지구를 평당 1,000만 원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거의 2만 세대 같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다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타이밍을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둔촌 중공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것도 한 번에 12,000세대가 입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시기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제안인데요. 이게 투자 목적 수요가 많은 지역과 실수 목적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른데 어김없이 센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짧게 한 1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정도가 조정이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요. 매수 적기라는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궁극적으로 우상향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정이 된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때 적극적으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주택자 분들은 더 좋은 입지,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상향 이동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종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 중에서 가장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이 세종시였는데요. 세종시가 올라간 이유를 보면요. 왜 투기 과열 지역, 규제 지역 내에서 시세가 오르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세종시는 충남권에서 한 가운데에 있는데요. 세종시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대전하고 청주랑 천안이랑 공주입니다. 애초에 세종시보다는 훨씬 더 큰 입지고 지금도 큰 입지입니다. 근데 그 입지들이 세종시가 처음에 출범하던 2010년도에는 거들떠를 안 보다가 세종시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종시가 완전히 좋아진 다음부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좀 실거주 수요가 이사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요든 전세 수요든 지금 대전, 청주, 천안, 공주에서 실수요가 유입됨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세종시는 지금 굉장히 심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3기 신도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에게 원래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배정한 것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다가 더 많이 입주 물량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입지도 좋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3기 신도시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일 텐데요. 그래서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중에서 입지가 나쁘거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수요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반대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에 9,000세대까지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하다가 3만 세대로 일단 느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청약이 시작된다는 것들은 고정 이제 사실이 됐기 때문에 저 지역의 1순위 조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세로라도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부천시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저 입지에 분양하는 3기 신도시 물량을 1순위로 청약받기 위해서 전세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전 유효한 신규 아파트 청약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비싼 집들을 너무 노리시기보다는 저렴하고 안전한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3기 신도시 청약 물건들을 노리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0분 됐죠? 네, 됐나요? 예, 예,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마트큐브 김학렬 부동산 조사연구소장님의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년 가을에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동산 규제 대책들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올라오는 질문도 그거를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서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많이 하는 것들은 찬성일 텐데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들은 이게 단순하게 집을 공급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 공간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2017년도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에서도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산 같은 그린벨트가 있고 지금 나다지 상태로 지금 방치해 놓은 그린벨트가 있는데 저는 그런 나대지 같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들은 찬성일 텐데 산을 깎아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이전에 이미 주택 공급을 확보한 입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7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입지부터 먼저 공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그때 그린벨트를 푸는 것들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도심은요 정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보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 그린벨트를 푸는 것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네. 관련해서 이제 현금이 부족한 좀 젊은 무주택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좀 돈을 주변에 이제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끌어모아도 이게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이제 20대에서 40대 무주택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네. 좀 그런 질문을 답변 20대 부탁드립니다. 분들은요 내 집마련 하시기보다도요 그냥 사회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분들부터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점이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주 소득이 높지 않은 신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온다 하도 일단 40%가 나오고 거기다가 소득이 좀 낮은 경우는 10%를 더 엎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대출을 가지고 뭐 조금 더 대출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죠. 신용 대출 좀 받고 부모님 도움도 받고 회사 도움도 받아서 저는 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는 것들이 좋을 텐데 바로 강남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에서 최대한 많이 이런 자금 계획들을 세워서 가능한 한 좀 좋은 입지, 가능한 한 좋은 입지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방법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못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인데 강남을 일단 포기하게 되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입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덕양구 가면요. 아직도 평당 1,000만 원대예요. 그러면은 대출 적당히 받게 되면은 지금 거긴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50% 나오고 추가적으로 10% 더 받고 조금 도움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가능한 입지부터 따져보시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질문 주신 분은 실거주가 필요한 현재 1주택자라고 하시는데 네. 경기도 새 아파트와 서울 강남 상구 오래된 아파트 중 투자 가치가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경기도에 있는 새 아파트와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개별성이 워낙 강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평균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작년 서울 같은 경우가 3.27%가 올랐는데 3.27% 오른 아파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르던가 더 안 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별 단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새 아파트가 어느 입지인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경기도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하남, 광명, 분당, 뭐 과천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겠죠. 그리고 뭐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구축이나 다 좋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신규 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 경기도권이라고 하면은 아마 시세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규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가는 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의 구축도 좋긴 하지만 강남 구축은 인플레이션 해주하는 수단이지 가격 상승이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갖고 아마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부동산 시장 좀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미국 대선을 계기로 해외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상승 여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관 전망이 혹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 시장이 월등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 시장은 이게 코로나 전국하고도 연관관계가 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유동산 같은 경우는 아마 실수요 시장보다는 투자 시장에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파트 규제를 워낙 심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아니면 서울 인근에 있는 꼬마 빌딩 시세가 거의 2배, 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그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아파트, 비규제 상품으로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부동산 쪽으로 투자자가 유입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시장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규 입지가 좋은 지역 내에서 아마 고가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중가 이하 아파트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연관관계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 정도 받고 이제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스마트 큐브 김학렬 부동산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